안녕하세요. 달빛달 유진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디즈니에서 새롭게 출간한 소설 시리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묘한 소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두 개의 책이 나와 있고, 이 책들은 서로 내용이 연결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기묘한 소원, 즉 소원을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해서 각각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또 다른 배경이 나와서 악당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기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 폼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3권, 4권 시리즈가 쭉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했던 책인데요. 저는 이제 1권을 읽어보았고 디즈니의 옛날 작품들 중에 뭐 인어공주, 라이온킹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인어공주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악당 우르슬라는 인어공주에 등장하는 바다마녀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본 배경은 그 옛날 만들어졌던 인어공주의 배경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트리톤 베이라는 그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 책에는 트리톤 왕이 등장하진 않지만 인어공주에는 인어공주의 아빠로 트리톤 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대적인 관계 바다마녀 우르슬라가 있는데요. 그 인어공주에서는 트리톤 왕이 삼지창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삼지창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창인 거예요. 그 트리톤 창은 그 바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죠. 바다마녀는 트리톤 대왕으로부터 그 삼지창을 뺏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요 상황 자체가 이 책에서는 옛날에 전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인어공주 만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의 기본 플랫은 상당히 단순해요. 마녀 우르슬라가 그 삼지창을 다시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이 목적이고, 그거를 수단으로 이 여자 주인공 셀리라는 여학생을 이용하는 거예요. 셀리는 학교를 옮기고 전학을 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그냥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좀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친구로 나오는데요. 셀리네 가족이 그 수족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단체로 이 수족관으로 현장학습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셀리는 소위 말하는 조금 인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의 신념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닷가에다가 그 플라스틱 통을 던져버리는 거를 그 켄달이라는 핵심 멤버가 이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알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 무리에 끼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심정. 사실 이런 에피소드는 학창시절에 비일비재하게 놓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셀리는 튀고 싶지 않고 그런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돈독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신념에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리는 평소에 해양 식물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덕후인 친구로 나옵니다. 자, 셀리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플라스틱 통을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셀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자, 그 일을 계기로 바다 마녀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셀리는 과연 바다 마녀랑 어떤 거래를 하게 되느냐.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셀리는 수영을 또 잘하고, 그리고 또 셀리가 어울리는 요 친구들이 다 수영부예요. 그래서 자기의 라이벌 친구가 있는데 그 라이벌 팀을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수영을 좀 잘해서 우리 팀이 이긴다면 이 친구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복합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면서 수영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녀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마녀 우르슬라는 굉장히 교활하게 셀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셀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만 인생이 그렇듯 그렇게 계획대로 척척 흘러가서 셀리가 이기게 되고 친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렇게만 됐다면 사실 이 책이 만들어진 재미가 없겠죠. 셀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는 돼요. 방법은 틀렸지만 목적은 달성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빠르게 되면서 셀리의 몸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에 아가미가 생기고 손에는 물갈퀴가 생기는 거죠. 자, 셀리는 점점 이제 갈수록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듯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끙끙 앓고 있던 셀리가 엘리크라는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고,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바다마녀의 속셈을 알아내게 되는데, 그럼 이제 바다마녀가 셀리로부터 원했던 건 과연 무엇일까요? 거래가 뭐였냐면, 너를 빠르게 해주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것이 거래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다마녀가 셀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삼지창을 회수하는 거였어요. 삼지창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 책에는 트리톤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삼지창이 셀린의 그 수족관에 약간 고물처럼 꽂혀 있었거든요. 수족관 안에. 장식품처럼. 교묘히 잘 숨겨둔 거죠. 자, 셀린은 자기의 손으로 이 삼지창을 과연 우르술라에게 넘길 것이냐.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몸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 삼지창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엘리크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이 삼지창의 힘이 바다마녀에게 가게 되면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이 삼지창을 바다마녀한테 줘야 되나? 그래서 안 주게 되면 자기는 계속 물고기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셀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그려지는데요.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 책이 어떻게 영화화될까? 어떻게 이미지화 될까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나온 책이어서 그런지 일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학 소설들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런 디즈니의 만화를 글로 읽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구성입니다. 그 우르술라라는 악당이 있잖아요. 이 악당에 이 주인공이 잘 맞서서 응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끝이 상당히 조금 허무해요.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 책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랐던 거는 이 부분이 2권까지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셀리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 셀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그 우르술라에게 결국에 삼지창을 넘기고 우르술라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읽고 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게 이대로 끝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올바른 목적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도 올바른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셀리의 목적은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셀리는 사실 잘못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2편에서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디즈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읽으면서 또 새로운 재미를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쌤 책책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